미적분 개념원리 28쪽입니다. 4. 등비수열의 극한 책을 봅니다. 1. 등비수열 R의 N제곱의 수렴과 발산. 첫째 항이 R, 공비가 R인 등비수열 R의 N제곱, 즉 R, R제곱, R3제곱 땡땡땡에서 R의 N제곱 그렇게 계속 나가는 수열입니다. 이런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R의 값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첫 시간에 그 수열의 극한이 수렴이냐 발산이냐 얘기할 때 한 가지 예를 든 거를 참고를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첫 번째 괄호 1번 보세요. R이 1보다 클 때, 공비가 1보다 클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의 극한값은 무한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 간단하게 보면 공비가 뭐 2라고 합시다. 그러면 2의 n제곱은 첫째 항 2, 4, 8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절대값이 커지고 있어요. 점점 커지니까 그때도 예를 든 것처럼 지수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함수값은 계속 커진다 이 말이에요. x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같이 커진다. 어떻게 커지느냐? 끝없이 계속 커지는 거죠. 우리가 그때 무한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무한대라는 것은 계속 커지는 상태라고 했어요. 상태. 그러니까 계속 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계속 커질 때 2의 x제곱은 계속 커지고 있다. 어떻다? 무한대이다. 이런 상태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발산이라고 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괄호 1번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괄호 2번 R이 1일 때 공비가 1일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1의 n제곱은 첫째 항도 1, 둘째 항도 1, 셋째 항도 1 n이 아무리 커져도 1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n제곱은 어떻다? 1이다.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수렴이라고 하죠. 괄호 3번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랬어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이 말은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선 R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하면 n이 무한히 커진다는 말은 R이 2제곱이 된다. R이 3제곱이 된다. R이 4제곱이 된다를 보면 얘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데다가 R을 한 번 더 곱한 거야. 그러면 각 변에다가 R을 곱해보면 0보다는 크고 R제곱은 R보다는 작아. 그런데 R은 1보다는 작아. 뭐 R이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해볼까? 이 식의 각 변에다가 R을 곱하면 0, R3제곱, R2제곱, R1 이렇게 될 거야.
자, 이거를 계속 R이 곱해진다고 보면 이런 형상을 생각할 수가 있어. 0보다는 큰데 R에 뭐 5제곱, R에 4제곱, R에 3제곱, R에 2제곱, R 1 이렇게 되겠죠. 결국 뭐냐?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값은 계속 작아지지만 0보다는 크다 이 말이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0보다는 크지만 계속 작아진다. 결국 뭐가 된다? 0으로 가까이 접근만 한다. 이걸 뭐라 그래? 수렴한다고 하죠. 그래서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중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를 살펴본 거예요. 이럴 때는 0에 수렴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식의 각 변에다가 r을 곱하면 마이너스 r 제곱 0이 되겠죠. 근데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돼? 바뀝니다. 음수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또 r을 곱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r 제곱 r 3제곱 그 다음에 0이 될 거야. 근데 얘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r 상황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할 건데 이 식에서 보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r 마이너스 r 제곱이 되겠죠. 물론 뭐 0보다는 작다가 되겠지만 마이너스 r은 r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제 부호가 바뀌니까 막 헷갈릴 거야. 헷갈리는데 이거 한 번만 살펴보자. 부등호 방향은 바뀌는 게 맞아요. 그죠? 음수를 곱했으니까.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간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절대값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절대값을 생각하면 어쨌든 r의 절대값은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니까 이 상황에서는 r의 절대값을 곱하면 곱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것과 똑같은 형태가 반복이 될 겁니다. 결국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하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때에도 절대값은 항상 변함이 없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절대값은 0보다는 크고 r의 절대값의 뭐 5제곱이든 r의 절대값의 4제곱이든 이런 모양들은 이것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절대값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런 결론은 나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다시 말해서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에는 r의 절대값의 n제곱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한다면 절대값을 안 씌운 모양은 어떻게 될 거냐, 이놈의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하니까 이 값도 결국은 0으로 수렴하는 거죠. 뭐 굳이 그래프로 눈에 보이도록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수렴하는 거나 이렇게 수렴하는 거나
다 0으로 수렴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결국은 결론을 내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4번 보세요. 괄호 4번.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음수일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를 통해서도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것은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등호를 빼고 생각을 하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절대값은 점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자체가 발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교대가 된다고 할 때 절대값이 발산하고 있으니까 부호가 붙어도 발산하는 건 똑같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괄호 4번에서 등호가 없는 상황에서는 발산하는 건 확실하다. 그러면 등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만 생각을 해보면, 등호가 있다는 말은 r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죠. r이 마이너스 1이면 1항, 2항, 3항, 4항을 구해보면 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양을 우리는 진동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수렴이 아닌 거죠. 수렴 안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발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하고 이해도 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29쪽을 보세요. 29쪽 2번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앞에서 등비수열은 공비가 어떤 값이 될 때 수렴하는지, 어떤 값일 때 발산하는지 다 확인을 했는데 그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괄호 1번 등비수열 r의 n제곱의 수렴 조건은, 앞에서 공부했던 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 그랬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가 언제냐?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죠. 그때 수렴했었죠. 그 다음에 공비가 1일 때도 1로 수렴했죠.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수렴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생각을 해보고 머릿속에 정리하고 정리가 됐으면 외우는 겁니다. 괄호 2번 등비수열 a 곱하기 r의 n-1제곱. 자, 이거는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면 사실 이 부분은 공비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을 이미 조사를 했어. 그런데 앞에 A, 첫 장이 A로 곱해져 있다. 그러면 A를 곱했을 때 이 수열의 각 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잘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된 식을 보면 첫째 항이 0일 때 수렴한다. 또는 첫째 항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수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는 머릿속에 잘 정리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예, 급수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